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급등포착 9시 진행의 라유진입니다. 이제 정말 사이드카가 일상이 됐습니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정말 변동성 많은 시장인데요.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마이크로 주가가 8%대 하락을 했고요. 또 27% 가까이 올랐던 SK 하이닉스 주가도 9% 가까이 밀리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참 시장이 따라가기 너무 힘들 정도로 변동성 많은 시장인데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그 중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급등포착 9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포착 9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또 다음 주 급등 나올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해 보셔야겠죠. 저희 오늘도 히든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오늘 또 처음 뵙는데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오늘 또 사이드카가 발동된 하루였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정말 하루 다르게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고 뭐 다음 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고 진짜 바람 잘 날 없다고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제가 요즘 그 속담 마니아가 됐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이게 그 가슴속을 좀 울리는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시장이 정말 쉽지 않아요. 하루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오전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전에 매수한 물량을 오후에 장 마감 직전에 또다시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러한 변동성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커졌다고 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그런 밖에서 이유를 찾아봤자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 버는데 뭔가 하락한 이유를 찾으려 하고 그거를 분석하다 보면 우리는 뭐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주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내외적 이슈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까지 떨어질까 주로 면밀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그 타점 정말 세세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평 만나봤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만큼 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려운 시장일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변동성 많은 시장 속에서도 또 기회는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오늘 이 기회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고민 또 걱정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꼼꼼하게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섹터 3가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준비해주신 첫 번째 섹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저희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섹터로 가져와 주셨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등 가능할까라고 타이틀을 주셨는데 사실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거 하반기에도 반도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냉정하게 우리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반도체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닌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주구장창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른 종목을 말씀드려봤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가장 많이 시장에서 거래대금과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도 이 두 가지 종목이 가장 먼저 반응이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해드릴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공부방에서 삼성전자를 막 다급하게 막 불렀습니다. 이제 1차에서 26만 원, 2차는 한 23만 원에서 4만 원 가격대에 진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고무빵 분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30만 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을 하고 다시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또 그 자리에 왔어요. 제가 우리 공부방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포무 느끼지 마라. 언젠간 기회는 또 온다. 굳이 매일 매매할 필요가 없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다리는 자에게 타점이 옵니다. 특히 지금 왜 제가 반도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업황 좋죠. 시황 좋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는 더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요. 시장에 나와 있는 호재보다 그걸 뛰어넘는 연속성 있는 호재가 저는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시장에 나오는 실적 전망치나 호재들은 일부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고 특히 시장에서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전망치는 삼성전자가 한 20만 원 초반대부터 이러한 전망치와 또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달성하고 조정이 나올 때 증권사 리포트에서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증권사 선임 운용력으로 있었고 또 사모펀드를 운영을 했지만 이 증권사 리포트만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오히려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의 목표 주가와 계리율이 현저히 벌어진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리포트만 보고 무리하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무리하게 불타기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딱 제가 진단 하나 해드리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HBM 물량을 늘려서 단기 밸류 체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HBM보다는 시장에서 이 범용 D램이 수익성이 조금 더 좋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또 창신 메모리가 이제 곧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 창신 메모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HBM3 이제 테스트도 아직 통과를 못했고 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트적으로 좀 풀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까 좀 본다면 저는 일단은
가장 강력한 맥점 자체를 22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저점을 낮추는 순간 모두가 이 121선 손절을 잡고 홀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21선을 이탈하는 순간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바로 유동성 흡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 던진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받아준다면 그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지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만 끝내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 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주식,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신 주식, 바로 SK 하이닉스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SK 하이닉스 조금 보수적으로 봤어요. 이게 매매 스토리 제가 고무방 또 오늘 오전에 라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이 하이닉스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60분 봉에서 첫 번째 매수를 한 이틀 전에 여기 184만 원 부근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164만 원에서 우리가 2차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평단이 약 170만 원 부근에서 맞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매수를 했냐? 매도를 했냐? 210만 원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이닉스 무조건 다시 내려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저희가 매수 타점을 이미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에서 제가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공개해드리긴 좀 어렵고 공부방에서 제가 이거 세세한 타점 말씀드릴 테니까 하이닉스 타점 알고 계실 분들은 이거 공부방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가 설명을 제가 더 해드리자면 이게 좀 팁이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이 미국 ADR 시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ADR 시장에 상장할 때 규모가 역대 최대치입니다. 근데 보통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본주하고 괴리율이 약 15%에서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 미국 시장의 주가를 보면서 하이닉스와의 괴리율이 약 15%에서 20%로 맞춰질 때가 저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 하이닉스에 투자해서 수급이 한꺼번에 집중됐는데 일단은 ADR에 상장이 되니까 수급이 분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매수가를 제가 공부방에 공개 드려놨습니다. 이것도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반도체 섹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짚어주셨죠. 사실 삼전닉스 리포트들 정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워낙에도 높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또 매수하시기보다는 전문가님과 또 자세한 타점 짚으셔서 또 진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맥점 제시해 주셨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ADR 상장과 관련해서 괴리율이 상당한 상황인데 15%대로 괴리율이 좁혀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또 간략하게 언급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삼전닉스도 자세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섹터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테마성 장세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오늘 애국도 그렇고 폭염 관련주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섹터일까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3대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위험한 종목들이 많고 제가 왜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 안 되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먼저 말씀드릴 테마는 폭염 관련주예요. 제가 이제 우리 소중한 시청자분들 또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온다고 한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어디로 갔냐면 제가 유럽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도착하니까 이제 밖에 온도계를 보니까 4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저는 이 4자라 숫자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진짜 한 1시간 있었는데 빤스까지 다 젖었어요. 너무 더웠는데 제가
호텔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에어컨이.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이번 폭염이 좀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가. 그래서 이 폭염 관련주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공조입니다. 일단은 삼성공조가 좀 다른 섹터라도 일단 반도체 쪽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이번엔 또 폭염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일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이제 폭염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 중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SCD도 있고 뭐 파세코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시총이 너무 작아요. 시총이 작은 종목은 뭐다? 스몰캡 종목. 스몰캡 종목들은 절대, 뭐 절대라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뜻은 호가창도 얇고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유를 드릴까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굳이 나는 장기적으로 좀 이런 냉난방 관련주들, 공조 관련주들 중에서 하나 가지고 가고 싶다면 또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액침냉각 관련주로도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일부분 한 달이 걸치고 있으면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하나 고르려면 그중에 삼성공조입니다. 장마하고 폭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땀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냉난방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쪽 기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국가가. 하나는 우리나라, 하나는 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공조는요. 가전건자재 업계의 경쟁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습기를 제거하고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는 가전이 현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창호 유리 도료까지 넓어지고 있는데 이 해당 범위가 삼성공조가 엮이는 이유가 습도 온도 조절 공조. 즉 이거를 영어로 이제 직역하면 HVAC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쪽 테마에서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직접 가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조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공조가 그러한 이슈에 맞춰서 오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61선과 121선 밑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오늘 양봉으로 인해서 이러한 양봉으로 인해서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현재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해본다면 약 11,000원 중반부터 13,000원, 13,100원까지 분할 매수가 잡아보시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예의겠죠. 하지만 이 종목도 그렇게까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수급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딱 단기 매매로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좀 막 다른 대형주처럼 가져간다 이런 거는 잠시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혼자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테마 폭염 관련주로도 챙겨주셨죠. 폭염 관련주는 대부분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호가창도 얇고 또 위험한 종목이다 짚어주셨는데요. 다만 오늘 삼성공조 오늘 같은 시장에서 크게 슈팅이 나왔는데 기존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는 데만 좀 주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습도까지도 조절하는 부분이 중요해졌다 짚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폭염 관련주 굳이 보실 거면 삼성공조 분할 매수로 단기적으로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관련해서도 자세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 꼼꼼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재밌는 테마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애국 기업이면 상한가 간다. 애국 DNA 또 어디 있나? 라는 문장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 애국 테마 계속해서 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사실 이 애국 테마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이 왜 움직이냐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때는 뭐 예전에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요즘은 딱히 뭐 한일 갈등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애국 테마가 올라오고 막 모나리즈 같은 종목이 아침에 일어나면 떡하니 뭐 상한가 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 상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사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빼고는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하기 이전보다 못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하락장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하락장 때는 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시총이 작은 종목들 있죠. 시총이 작은 종목들. 자, 그 다음에 정치 관련주, 또 동전주, 품절주, 뭐 품절주면 예를 들어서 신라섬유 양지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과거의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되짚어 보면요, 꼭 시장이 이렇게 아사리가 날 때만 움직였어요. 근데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면요, 꼭 시장이 안 좋을 때 기가 막히게 무슨 애국 테마라는 이 허울 좋은 이 껍데기를 포장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뭔가 이 기업의 실적이 좋다거나 뭔가 앞으로 미래가 밝다거나 뭐 그런 산업은 사실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오르는 것은 사실 그 시장 상황하고 정말 연관을 지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가 되게 강해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밑에 반도체 소부장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뭐 원익 이런 종목들이 가는데 갑자기 애국 테마 관련주들이 얘들을 누르고 앞으로 점프할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해 가시면 자, TV 앞에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라방에서 자주 하는 건데 집중하시라고. 자, 일단은 대표적인 애국 기업이 모나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데 올라간 이유가 일단은 전일 대비 30%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6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매매를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호가도 얇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받쳐주는 호가가 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올라간 이유도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응원 매수세 때문에 올라갔다고 나와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공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옛날에 이런 비슷한 종목이 미국 시장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게임스탑 사건이라고 이제 공매도 세력에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게임스탑에 이제 응원 매수세를 붙이면서 매수가 올라가고, 근데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파국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조금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두시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애국자의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고, 나머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저가 매수하시는데 집중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세 번째 테마, 또 요즘에 뜨거운 애국관에서 모나리자 짚어주셨죠. 사실 애국 관련주가 뜬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반도체로만 쏠림 현상이 심해지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테마성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모나리자 또한 너무나도 호가창이 얇은 상황이고 또 단기적인 테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더 짚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섹터 포착 통해서 시장에서의 이슈 살펴봤고요. 관련한 자세한 종목들과 타점은 저희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꼼꼼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코너죠. 종목에 대한 고민 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바로 볼까요? 현대차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52만 원이고요. 비중 30%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현대차에 물린 분들 사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실이 난 상태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딱히 뭐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의 이렇다 할 반등도 없었고 정말 그냥 줄줄 새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슈 자체가 시장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손절하기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이제 약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장마가 끝나고 갑자기 먹구름인데 그 사이로 이제 희미한 이제 그 햇빛이 비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평균 단가가 한 52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 52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고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49만 원, 45만 원 선부터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현재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매도를 이끌어내는 주체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밑에서 아 하고 이렇게 받아먹고 있는데 지금 이 하락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현대차의 이번에 뭐 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로봇 쪽에서도 두각을 상당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완성차 시장 자체에 이 축소가 좀 있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의 두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본 밸류 체인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수급 상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는 홀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원칙 마지노선은 있어야겠죠. 약 38만 원 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60만 원 이상까지 현대차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차 상담 도와드렸죠. 사실 많은 분들이 현대차 또 현대차 그룹주들에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5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42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손절은 조금 늦었다 짚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또 로봇 모멘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밸류 체인은 여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해보라고도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도 제시해 주셨는데 3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혹시라도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또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요. 원익홀딩스로 가져와 주셨네요. 매수가 32,0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원익홀딩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진 종목인데 사실 전문가님 저희 5월, 6월만 해도 이 로봇주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이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원익홀딩스는 지주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뭔가 반도체 기업의 뭔가 지주사로 보기보다는 로봇주로 인식을 맞아요. 했어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지주사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부분 로모테마주의 대장급으로 인식하고 접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익홀딩스는 원익그룹의 지주사예요. 뭐 원익홀딩스 안에 원익머티리얼즈도 있고 원익 IPS도 있고 많은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원익 머티리얼즈라고 원익 IPS 이런 자회사들이 반등할 때 원익 홀딩스가 반등하는 구조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에서는 로봇주의 성격이 아주 짙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이 종목에 지금 뭐 재무 상황이나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회사들 실적 잘 내고 있죠. 영업이익 잘 내고 있죠. 근데 주가는 지금 계속 하향세잖아요. 제가 이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올라야지 이 종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이 로봇 자체에 뭔가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로봇 관련주에 단점이 하나 있죠. 지금 실적이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예전에 2차 전지처럼 미래에 발생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 써가지고 지금 차트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안 좋으면 이렇게 갈대점이 이렇게 막 흔들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절하기는 조금 늦으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주요 지지선은 다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400원 정도가 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15,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 60일선 분기선으로 리테스트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생각이 지어집니다. 이 종목이 지수가 반등 조금 하고 로봇 테마 불면 누가 옆에서 후 하고 불어줘도 날아갈 수 있는 끼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선 부근인 2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15,4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사실 그 피지컬 AI 모멘텀 나오셨을 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로봇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때 그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죠. 15,400원을 손절가 맥점으로 짚어주셨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K 네트웍스 올라와 있고요. 11,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계속해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볼까요? 이게 우리 상담 주신 분이 이게 냉정한 걸 좀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기분 좋게 달래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면 이거 평단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11,800원이면 사실 여기거든요. 여기예요. 근데 이게 매 타점의 질이 별로 안 좋은 게 여기서 21선을 깨질 때,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할 때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이탈할 때도 밑꼬리가 달린 음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음봉이 꽉 찬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SK 그룹주들 중에 제일 거래대금이 없고 인기가 없는 게 이 SK 넥서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다른 SK 그룹주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 관련주, 또 과거에는 렌터카 관련주로 엮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멘텀이 AI 빼고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뿐더러 또 AI의 이 좀 체급 있는 종목들 중에 대장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 가고 다른 AI 관련주 순환매 돌고 한 다음에 얘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쉽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자리가 이것도 너무 저가권까지 내려와서 조금 손절하기는 좀 아쉽긴 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시간 여유만 있다면 그냥 편하게 7,200원 손절 잡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 9,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은 손절하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이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매수를 11,800원에 하셨는데 오늘 8,0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모멘텀이 AI 말고는 전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이후에 갈 종목이다 짚어주셨습니다. 7,200원에는 손절하라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종목인데요. 종목명 한번 볼까요? 종목명 삼성 SDS 나와 있고요. 23만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 10%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삼성 SDS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빠진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오늘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삼성 SDS는 그래도 저는 되게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대형주들 중에 이 하방 경직성이 탄탄한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도 굉장히 탄탄하면서 사실 이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쪽으로 하고, 지금 자리 자체도 지속적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흐름 괜찮고, 매수가 자체도 23만 원이면 그렇게까지 막 무리해가지고 막 고점에서 냅다 사버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깔끔하게 그냥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17만 5천 원 손절로 잡으시고 목표가 28만 원 이상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삼성 SDS 보유자분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삼성 SDS 하방 경직성이 또 탄탄하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죠. 홀딩하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17만 5천 원으로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코너 만나봤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종목에 대한 고민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꼼꼼하게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매수가 또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와 꼼꼼한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윤환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포착 9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저희 전문가님의 기법과 또 히든 종목 만나보는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급등 나올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오늘 처음 뵙는데 저희 또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드렸더라고요. 네네. 어떤 종목인지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또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연휴 때 여러분들 또 즐겁게 돈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라고 제가 이번 화요일 방송 때 정말 이를 갈고 종목들 말씀드렸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종목이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SK 스퀘어예요. 근데 SK 스퀘어가 일단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이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근데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죠. 근데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매매할 바에는 그냥 SK 스퀘어 매매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목에 피가 터져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가 105만 원에서 119만 원 말씀드렸고 목표가 125만 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확하게 큰 상승 나와버렸어요. 무려 공략가 대비 20%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차트 보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주면 다 돼요. 2주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지표를 뭐 씌운다던가 뭐 검색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안 좋아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가. 어차피 지나간 차트 보고 설명하는 거는 2주면 다 된다니까요.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시황 어떻게 보냐. 그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이놈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사골 곰탕을 우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려도 나올 게 없을 만큼 지금 뽀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서 저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초가에 사고 고가 팔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 고무방에서. 그 다음에 또 LG전자. 이게 제가 이 궁금하신 분들 귀에 이게 차고 있잖아요. 이게 인이어라는 건데 이게 피디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들리거든요. 또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이게 누가 내 욕을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또 여지가 없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또 LG전자예요. 이거 주봉 차트 보시면 제가 손익비가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죠.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기간 자리 LG전자 이것도 15%.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굳이 아무도 안 보는 소외주들, 테마주들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만 매수 매도 반복해도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좌 우상향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거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여러분들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방에서 이런 거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에서 놀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시면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뭐 하나마이크론, 뭐 VM 지금 이런 종목들 보면 다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크게 범주가 어긋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 종목, 히든 종목도 아주 섹시하고 멋있는 종목 뭉탱이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종목도 또 내일 또 시장 안 열리고 해서 여러분들 막 손이 근질근질 하시죠? 근데 이거 오늘 종목도 빠른 속도로 아마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공략 종목 리뷰 만나봤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부터 시작을 해서 VM, 심텍, 하나마이크론 같은 정말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저희 이렇게 공략 종목 정말 크게 수익 내주고 계신데 저희 히든 종목도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집중해 주시면서 히든 종목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까지도 선별해주고 계신데 어떤 공략 종목과 히든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사실 너무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데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 있는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포인트는 이런 종목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결국의 핵심은 어디서 사냐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단이 35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평단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같은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수익률이 매우 달라지게 되잖아요.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기 매출액이요. 분기 매출액이 2,511억 원인데 이게요. 전년 동기 대비 39.5%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종목, 반도체 소부장들이 먼저 실적이
선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차트에 선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 기대치가 차트에 선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 TC 본더, 한미 반도체가 자랑하는 바로 HBM 적층 공정의 핵심 장비죠. 바로 오늘 종목은 사실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있는 바로 오늘의 공략 종목이죠. 자, 이 종목 바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이슈로 인해서 엊그제 강한 상승이 시장에서 나와줬어요. 근데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아쉽게도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이런 식으로 출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무방에서도 따로 매수 공략 사인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캔들 구조상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안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이평선들의 수렴이 덜 돼 있고, 제가 종목이 멀리 가려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개구리가 멀리 점프하려면 이렇게 달려 오므렸다가 이게 펼치면서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이평선의 수렴이 좀 더 돼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를 제가 조금 널널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21만 원에서 24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8만 원 이상, 손절가는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여기 21선 이탈시, 요렇게 241선입니다. 241선 이탈시, 20만 원 손절가 잡고 이 종목 매매를 해보시면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종목들 중에는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 종목 수급은 근데 조금 아쉬워요. 뭔가 이제 제가 점심에 콩국수 먹었거든요. 콩국수에 뭐 설탕하고 소금 안 넣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수급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으나 외국인 기관 수급만 조금 개선되면 이 종목 폭발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윤환식 전문가가 자랑하는 승률 극강의 히든 종목, 저희 와이프도 안 보여준다는 그 히든 종목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따로 큰 힌트를 안 넣었어요. 단순 장비 공급업체가 아닌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보여요. 또 장기 전력 판매 계약 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능.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저도 여러분들 모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니까 저도 까먹을 것 같아요. 다른 보세요. 이거 진짜 뭐지? 신재생 에너지 및 ESS 수요 동시에 확대하고 있고요. 아, 저는 생각났어요. 이 종목 오늘 정말 고심해서 뽑았는데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SK그룹의 에너지 사업 확대 전략 속에서 대장주를 맡고 있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 종목 중에 대장을 맡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수급 볼게요. 아, 이게 제가 아까 콩국수에 설탕하고 소금 없다고 했잖아요. 이 종목은 풍성한 종목이에요. 풍성한 종목. 아, 이런 장에서 연기금 사업펀드 외국인 수급 죽여준다. 그죠, 여러분들? 이 종목 너무 수급 좋고요. 자, 차트도 시장을 이기는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 시총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월요일 시장이 안 좋다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 한 주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하면 이 박스권 정고점 돌파도 다음 주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윤환식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직접 탑점 말씀드리고 시장 다 짚어드립니다. 꼭 공부방 참여하셔서요, 안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공략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챙겨주셨고요. 저희 이어서 히든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 힌트 주셨습니다. 풍성한 종목이다. 또 수급이 굉장히 좋다 짚어주신 만큼 저희 늦지 않게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